안녕하세요. 조가홍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강변에 있는 펜션들 한층 더 팔기 쉬워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펜션들이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아서 골치를 썩는 펜션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펜션은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용도가 마땅치 않아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는 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펜션은 땅값보다 건축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오래되고 노후화되면은 건물값을 받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장사가 안 되는 이 노후화된 펜션을 매매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변의 수변구역 안에 들어있는 펜션들은 다행히 팔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매년 2차례에 걸쳐가지고 수변구역 안에 있는 유해시설을 매입해가지고 철거하고 나무를 심어서 양질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이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천 인접 지역에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하천이나 호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수변구역이라고 합니다. 수변구역으로는 한강 수계, 낙동강 수계, 영산강, 섬진강 수계, 금강 수계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강 수계는 팔당호와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 주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행정에 가장 모순된 점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가에서는 수변구역 안에 건축허가를 다 내줍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이것을 다시 매수해가지고 헐어가지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이런 상반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중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 안에 저희 펜션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7년 만에 그나마 팔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청에 매매 신청을 하려면 이 땅과 건물이 본인 소유로서 5년 이상이 넘어야 팔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도 대기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매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설령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들은 거의 공시지가에 건축비를 감가상각해가지고 감정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해서 절반 이상만 받으면 잘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을 산정할 때는 환경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내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서로 감정을 낸 금액을 평균 내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투자비가 14억 8천만 원이 들었는데 매매가는 9억 4천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펜션은 시설이 워낙 좋아서 철거하기도 아깝다고 감정평가사들이 이구동성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매매를 취소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환경청은 예산 때문에 신청한 거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선별적으로 조금씩 매수하기 때문에 언제 내 차례가 올지가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팔아준다고 그리고 금액을 높여서 팔아준다고 그러면서 높여준 만큼의 그 리베이트를 갖다가 요구하는 이 변칙적인 브로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그동안의 환경청 예산 때문에 매년 2회밖에 매수해 오지 못했지만은 2020년 5월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은 1년에 3번을 매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한도도 확대하고 매수 절차도 간소화해서 토지 매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소유한 지주만이 매수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3년 이상으로 규정을 대폭 완화해서 매수한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매가 수월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남한강과 북한강 주변에 펜션 및 유해시설을 환경청에 팔겠다고 내놓는 물건들이 엄청 많아서 선별하여 매수하기 때문에 몇 년씩 기다려도 못 파는 펜션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팔기가 그만큼 수월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골의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서 이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최고의 시설과 모든 정료를 다 바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평생 살 거라고 전원주택 근사하게 잘 지어놓고 몇 년 못 살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펜션은 잘못 투자하면 더더욱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한 내용이 있으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